도시에 비해 농촌 지역은 의료 인프라가 열악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방군에 사는 주민들은 몸이 아플 때 다른 지역 의료기관을 찾아야 하는 실정입니다. 추석을 앞두고 햅쌀 수확이 본격 시작됐습니다. 올여름 폭염과 폭우로 생산량 감소가 우려됐지만 다행히 생산량과 품질에는 큰 영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올해 제주 지역의 겨울무 재배 면적이 평균치를 크게 웃돌면서 과잉 재배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재배 면적 조절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과일 소비 트렌드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한 입에 먹기 편하면서 당도는 더 높은 미니 과일이 인기입니다. 1인 가구 증가와 함께 젊은 층의 과일 소비 패턴 변화가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NBS 뉴스 24입니다. 도시에 비해 농촌 지역은 의료시설이 열악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특별시나 광역시가 아닌 지방군에 사는 주민들은 몸이 아플 때 주로 다른 지역 의료기관을 찾는다는 결과인데요. 중증 환자를 위한 의료시설이 미흡한 탓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김인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군 지역에 사는 주민들은 몸이 아플 때 주로 다른 지역의 의료기관을 찾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 의료 컨설팅 회사가 발표한 지역별 건강지수 자료에 따르면 외래진료 관내 이용률이 군 지역의 경우 평균 50% 정도에 머물렀습니다. 환자 2명 가운데 1명은 아프면 다른 지역 병원에서 진료를 받는다는 뜻입니다. 군 지역 주민들의 입원 진료 관내 이용률 역시 평균 24%에 그쳤습니다. 10명 중 8명은 입원해야 할 경우 다른 시군을 찾는다는 얘기입니다. 아무래도 시설도 별로 안 좋고 의사 선생님도 많이 안 계시고 그래서 몸이 많이 아프거나 좀 심각하면 큰 병원에 가게 되죠. 전문가들은 농촌 지역의 중증 환자를 위한 의료시설이 미흡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인구 이제 5만 이하의 군 단위에는 보통 2차 병원 정도가 이제 위치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광역 단위에 주로 이제 대학 병원이라던가 3차 병원이 이제 위치를 하게 되고, 아무래도 이제 암이나 중증 질환의 경우에는 이제 농촌에 계신 이제 어머니, 아버님들을 이제 광역시에 거주하시거나 이제 서울, 경기에 거주하시는 자녀분들이 모시고 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쏠림 현상이 있어요. 또 전국 230개 시군구의 건강성 지수를 살펴보니 인구 10만 명당 위암, 간암, 폐암, 대장암 환자와 고혈압 환자가 많은 순서 1위에서 20위는 상대적으로 노인 인구의 비율이 높은 군 지역이었습니다. 특히 대장암은 도시보다 오히려 농어촌에서 발병률이 높았습니다. 농촌 지역의 고령 인구 비율이 도시보다 4배 정도 높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농촌 지역에 의료진과 시설을 갖춘 거점 병원을 건립하는 등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NBS 뉴스 김인경입니다.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햅쌀 수확이 본격 시작됐습니다. 올여름 폭염과 폭우 등으로 생산량 감소가 우려됐지만 다행히 수확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완연한 가을 날씨와 함께 강원도 햅쌀 수확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올여름 폭염과 폭우로 생산량 감소가 우려됐지만 다행히 생산량과 품질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가격은 예년보다 다소 높은 상황입니다. 현재 쌀값은 20kg 소매 기준 49,000원 정도. 1년 전보다 20%, 평년보다 14%가 올랐습니다. 강원도 쌀 가격의 기준이 되는 철원 지역의 경우 최근 1kg에 1,55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지난해보다 13% 올랐으며 5년 만에 첫 인상입니다. 철원에 이어 양구, 인제 등의 쌀 수매가도 곧 결정될 예정인 가운데 현재의 쌀값 오름세는 햅쌀 출하가 본격화되면 안정세를 찾을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2018년산 제주 겨울무 재배 면적이 평균치를 크게 웃돌 것으로 보이면서 농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적정 재배를 위한 재배 면적 조절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제주 서귀포시 성산읍 일대. 전국에서 대표적인 겨울무 주산지입니다. 현재 겨울무 재배 면적 중 50%가량이 파종에 들어간 것으로 추산되고 올 추석 연휴가 끝나기 전까지 마무리가 될 예정인데 예년과 다를 게 없이 작업이 진행되곤 있지만
농민들은 걱정이 앞섭니다. 올여름 폭염과 폭우 피해로 마늘과 감자, 당근 등을 심던 농가들이 겨울무로 작물을 전환하면서 겨울무 과잉 재배가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8월 달에 집중호우나 태풍이 발생을 했거든요. 그래서 일부 제주 지역에서 침수 피해라든지 작황 피해 본 작목들이 이제 월동무로 전환하는 경우도 있어서 면적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실제 한국농촌경제원의 발표에 따르면 올해 겨울무 재배 의향 면적은 과잉 생산으로 시장 격리 등 수급 조절 대책을 추진했던 지난해보다 4% 많고 평균치보다는 14% 많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적정 재배 면적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제주동업계는 해발 250m 이상의 산간 목초지 등에 대한 불법 경작을 적극적으로 단속하고 선제적인 수급 조절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관심을 쏟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과일 트렌드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크고 실한 과일을 찾는 소비자가 많았던 반면 최근에는 한 입에 먹기 편하면서도 당도는 더 높은 신품종 미니 과일이 인기입니다. 최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 작고 앙증맞은 사과가 눈길을 끕니다. 농진청 사과연구소가 육성한 신품종 미니 사과, 루비에스입니다. 루비에스는 무게가 60에서 80g, 탁구공보다 조금 큰 크기로 보통 사과의 4분의 1 수준입니다. 크기는 작지만 당도는 높고 산도가 낮아 맛은 더 좋습니다. 일단 젊은 층이 좋아하고 일단 핵가족화가 되니까 너무 이제 큰 건 보면 다 먹지를 못하니까 그러니까 한 입에 먹고 한 번에 점점 수요가 늘어나니까 지금 뭐 원예특자과일이나 그쪽에서도 그 미니 과일 좀 많이 이제 연구를 하고 있고 아마 점점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루비에스처럼 작으면서도 당도는 높은 미니 과일이 최근 소비자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1인 가구와 소가족화 증가로 한 번에 다 먹을 수 있는 크기의 과일을 선호하는 데다가 껍질이 얇아 음식물 쓰레기가 적게 나온다는 점이 인기 요인입니다. 또한 후식용이나 학교 급식용으로도 활용도가 높아 앞으로 수요가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MBS 뉴스 최서영입니다. 농협이 올해 상반기 동안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한 금액이 7천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농가당 금액으로 환산하면 67만 원 수준입니다. 박동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농협이 올 상반기 동안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한 금액은 7,030억 원. 올해 농가소득 기여 목표액 1조 173억 원 가운데 상반기 목표 달성률은 69.1%에 달합니다. 무엇보다 올 상반기 중 농가 수치값 제고에 가장 크게 기여한 대책은 양파와 마늘 수급 안정 대책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러나 100대 과제 가운데 일부는 미흡하다는 평가입니다. 농산물 수출 확대와 인삼 마케팅, 공판장 체질 개선 사업 등이 상대적으로 부진했기 때문입니다. 허식 농협중앙회 부회장은 농가 소득을 높이려면 농가 수치값 제고와 농업 경영비 절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 두 가지 사업을 역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S 뉴스 박동민입니다. 다음은 지역 뉴스입니다. 강원도 평창군은 지역 내 한우와 젖소, 돼지 사육농가 16,000마리를 대상으로 구제역 백신 일제 접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지역 내 공수의사가 농가를 찾아 직접 접종하고 있으며 농가에서 스스로 접종을 하는 경우 백신을 공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492개 농가를 대상으로 소독약 등 가축 방역약품을 지원하고 거점 소독시설을 운영하는 등 상시 방역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가 베트남과 중국인 등을 대상으로 다문화 가정 모국어 상담원 양성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모국어 상담원은 가정과 사회에서 어려움을 겪는 여성 결혼 이민자를 지원하는 전문 상담 인력으로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문제를 파악하고 그 해결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하만군이 추석을 맞아 다음 달 5일까지 하만 사랑 상품권을 할인 판매합니다. 판매는 1인당 10만 원으로 제한되고 하만군에서 지정한 새마을금고, 농협 등에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하만 사랑 상품권 할인 판매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시행됐으며
전통시장과 농협, 축협 등 함안군 내 90여 개 업소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옹진섬 농수특산물 직거래 장터가 오는 19일과 20일 이틀간 옹진군청 앞마당에서 열립니다. 이번 장터에서는 포도와 채소, 쌀, 고춧가루와 같은 각종 농산물뿐만 아니라 꽃게와 소금을 비롯한 각종 수산물, 그리고 젓갈, 돌자반 같은 수산 가공품까지 옹진군 섬에서 생산된 44개 품목의 우수 농수특산품이 판매됩니다. 다음은 농민신문 최상구 논설실장의 뉴스 논평입니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한 이행계획서 제출 기한이 열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전국 가축사육 농가의 절반에 가까운 5만 9,200가구가 적법화 대상 무허가 축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적법화 이행 기간을 추가로 받기 위해 가축 분뇨 배출 시설 간이 허가 신청서를 제출한 농가는 3만 9,262가구입니다. 이들 농가는 오는 27일까지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래야 1년 또는 그 이상의 적법화 이행기간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이행계획서를 내지 않으면 축사 사용 중지나 폐쇄 명령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7일 현재 이행계획서를 낸 농가는 11,039가구로 28.1%에 불과합니다. 70%가 넘는 2만 8천 가구가 이행계획서를 못 낸 것입니다. 정부는 현장 의견을 받아들여 측량 없이 측량 계획서만이라도 첨부하면 제출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14일 당정협의를 열고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한 지원 방안을 논의한 데 이어 농협, 지자체와 협력해 남은 기간 동안 대상 농가들이 이행계획서를 내도록 최대한 독려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행계획서를 내더라도 적법화를 못하는 농가가 많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정부가 7월 말 관계부처 합동으로 적법화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내놓았지만 적법화는 여전히 쉽지 않습니다. 적법화를 가로막아온 건폐율과 개발제한구역 축사 면적 상향 조정 등 핵심 과제들이 제도 개선에서 제외됐기 때문입니다. 이에 특별법 제정을 통해 무허가 축사 적법화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현행 가축분뇨법이 20여 개의 다른 법률과 연계돼 있다 보니 가축분뇨와는 관계없는 건축법상의 인허가 여부까지 광범위하게 규제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가축분뇨법이 환경 개선이라는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는커녕 축산농가들을 범법자로 내몰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정부와 국회는 특별법 제정으로 선량한 축산농가를 구제해야 한다는 축산농가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에는 축산농가의 생존권은 물론 국내 축산업의 미래와 국민의 먹거리 문제가 걸려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NBS 뉴스 24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